김은국은 65세가 되어서야 마침내 그녀가 자신의 인생의 사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고백은 밝은 기쁨이나 해방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무거워진 늙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김은국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고 희미한 빛이 헬쑥해진 그의 얼굴에 비춰졌고 얼굴에 난 주름살은 격동의 인생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다. 그는 어려운 시기, 영광스러운 날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을 겪었습니다. 김은국은 그의 노래를 들어본 사람, 무대에서 그를 본 사람, 운명을 극복하려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소한 이름이 아니다. 하지만 그 후광 뒤에는 상처받은 남자, 아이를 잃은 아버지, 괴로움 속에 사는 남편, 결코 사랑이 완전하지 않은 남자가 있습니다. 김은국의 인생은 감동적인 고음과 비극적인 저음으로 구성된 긴 교향곡이다. 65세가 되어 건강이 악화되고 한때 수백만 명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목소리가 예전만큼 울려 퍼지지 않자 그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그의 마음을 가두었던 가장 큰 슬픔에 대해, 땀과 눈물로 쌓아온 경력에 대해, 이루고 싶었던 업적에 대해, 그리고 너무 늦었을 때에야 인정할 수 있었던 사랑에 대해 생각했다. 그 고백, 그녀가 그의 인생의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의 가장 깊은 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고통, 기쁨, 후회가 복잡한 그림으로 얽혀 있습니다. 김은국 선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의 경력 실패도, 대중의 외면도, 재정적 압박으로 인한 긴 잠 못 이루는 밤도 아니었다. 이는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큰아들 김주현의 영원한 이별이었다. 주현은 그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한때 소중히 여겼던 꿈의 화신이며 가장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준 희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주현을 잔인하게 데려갔고 그가 불과 27살이었을 때 도쿄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김은국은 녹음실에서 몇 시간 동안 새로운 노래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리고 전화 저편에서 그의 아내 윤태영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흥국이? 주현이? 못 왔어요. 그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마이크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밝은 미소와 반짝이는 눈을 가진 아들 주현이는 그렇게 그를 두고 갈 수 없었다. 하지만 공항으로 달려가서 아들의 차가운 시체가 단순한 관에 담겨 운반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모든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관 옆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주현의 얼굴을 만졌다. 그러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고통에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다. 주현, 왜 너야? 왜 나 아니야? 주현은 어릴 때부터 특별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음악적 재능을, 어머니 윤태영으로부터는 온화함과 인내심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주현 씨는 스튜디오에서 그 옆에 앉아 그가 노래하는 것을 듣고 그가 노래를 마칠 때마다 박수를 치곤 했습니다. 그는 한때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에서 아빠와 함께 노래하고 싶어요. 그 약속은 김은국이 아무리 힘든 삶 속에서도 계속 노력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현이 죽은 후 그는 소극적이 되어 모든 공연 초대를 거부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음악이 울려 퍼지던 작은 방에 갇혀 지냈다. 그는 주현이가 외국으로 일하러 가도록 격려하지 않았더라면, 그를 곁에 두었더라면 어쩌면 그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책했다. 윤태영 역시 이 같은 충격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해졌고 한때 밝았던 그녀의 눈은 이제 끝없는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의 막내 아들 김동현은 두 사람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동기가 된다. 하지만 주현을 잃은 아픔은 단순히 아이를 잃은 것만이 아니라 행복했던 가족의 이별이기도 하다. 김은국은 종종 밤에 혼자 앉아
주현이 살아있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며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다른 일이 무엇이 있었을지 궁금해한다. 그 슬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를 매달리는 그림자와 같았고,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더라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김은국의 선수 생활은 인내와 열정,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추락에 대한 긴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산이라는 시끄럽고 먼지가 많은 항구 도시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 노동자였는데 손에 굳은 살이 생기고 땀 냄새가 심한 채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1년 내내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열심히 일하여 4명의 형제를 키웠습니다. 김흥국은 집안의 둘째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가난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언제나 음악에 대한 강렬한 열정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이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겨우 15살이었을 때 친절한 이웃이 그에게 녹슨 줄이 달린 오래된 기타를 빌려주어서 기타 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추운 비에도 강렬한 여름 더위에도 불구하고 현관 아래에서 몇 시간씩 연습했습니다. 18세에 그는 큰 꿈 하나만 품고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가서 음악 경력을 쌓았습니다. 수도에서의 첫 며칠은 잊을 수 없는 힘든 시기였다. 그는 밤에 쥐가 발 위를 뛰어다니는 좁은 임대방에서 잤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라면만 먹었고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물만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작은 카페에서 공연을 하여 무심한 청중들에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 비용은 겨우 한 끼를 살 돈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김은국의 재능은 영원히 감춰질 수 없다. 1985년 25세의 나이로 첫 곡 부산콜로 데뷔했는데 고향의 영혼과 고향을 떠난 청년의 그리움을 담은 노래였다. 이 노래는 금세 하나의 현상이 되어 거리 곳곳, 작은 찻집에서부터 가정의 라디오에 이르기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깊고 감정적인 목소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김은국의 이름이 갑자기 떠올랐고 그는 한국 전통 음악 장르인 트로트의 새로운 스타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이 그의 전성기였다. 그는 올로드스, 러브 바이 더 시, 어 라이프타임 드림 등 히트곡을 꾸준히 발표했습니다. 1992년 발매된 그 옛날 앨범은 100만 장 이상 판매돼 당시 한국 가요사상 보기 드문 기록으로 남았다. 그는 연말가요 시상식에서 권위 있는 대상을 받았고 황금 트로피를 들고 무대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는 그의 모습은 성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중은 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가 각 노래에 담아내는 성실함과 친밀감 때문에 그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후광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젊은 아이돌 그룹과 현대적인 스타일로 한류가 불어닥치면서 김흥국의 트로트 음악은 점차 매력을 잃었다. 대중은 활기찬 멜로디와 눈길을 끄는 안무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는 잊혔습니다. 프로듀서들은 협조를 거부했고 공연 빈도는 줄어들었으며 그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다. 그는 초창기에 설립한 경영회사를 구하기 위해 은행에서 거액을 빌려 대대적인 컴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앨범은 실패작이었습니다. 수입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었고 그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흥국은 녹음실에 홀로 앉아 있었고 희미한 불빛이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미완성된 악보와 몇 달 동안 준비한 노트가 가득 담긴 종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바라보더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돈을 잃었기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이 산산이 조각나는 것을 보고 무력감을 느껴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음악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지, 오랜 세월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고 눈물을 닦고 일어나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음악 제작에 뛰어들어 작은 회사를 열고 젊은 가수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리얼리티 TV쇼에 출연하여
청중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흔치 않은 진실성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점차 대중은 그를 전성기를 지난 스타가 아닌 결코 포기하지 않은 예술가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그는 55세의 나이로 긴 경력에 대한 헌정 앨범 30년 여정을 들고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이 앨범은 상업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베테랑 가수상도 안겨주었습니다. 상을 받은 날 밤 그는 무대에 서서 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실패해서 울었지만 오늘은 행복해서 울어요. 저를 잊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청중에게 말했다. 김흥국은 단순히 명예나 돈을 쫓는 가수가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공은 판매된 앨범, 수나 수상 기록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퍼뜨리고 인생에 의미 있는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가난한 아이들이 무료로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지역 음악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어린 시절에 갈망했지만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는 2010년 50세의 나이로 고향 부산에 김흥국 음악센터를 설립하며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저축과 쇼 수익의 대부분을 센터 건설에 사용했습니다. 취임식 날 그는 수백 명의 학생과 학부모 앞에 서서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꿈을 이룰 기회 없이 자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음악은 빛이고 저는 여러분이 그 빛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눈을 빛냈습니다. 친즈 선생님은 기타와 노래를 가르치며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줍니다. 하지만 센터를 건설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운영 비용으로 인해 초기 자본이 빠르게 고갈되면서 그는 재정,